네,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GDP를 대체할 참 성장 지표로 더 나은 경기도를 꿈꾸는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 반갑습니다. 의원 원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에서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현재까지도 맡고 계신 거죠? 네네네. 예, 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 자신도 장애인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초기 멘트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실제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데 거꾸로 보시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이 그 예산이 그냥 버려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그 돌봄을 위한 일자리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발달 장애인이나 또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많이들 요구하시는데 예. 그렇게 되면 24시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돌아가면서 교대하는 분들을 위한 결국 돌봄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장애인 한 분에게 연간 한 1억 정도가 그렇게 되는 소요된다라고 해서 너무 부담 비용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예. 거꾸로 그 한 분을 통해서 그분도 사회화가 되고 오히려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돌봄의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3명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면 오히려 복지를 통한 상생의 경제의 순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또 새로운 시각인 것 같고 이전부터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정책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오늘 또 대통령께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어떻게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해서 애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더 있을까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장애인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분들이 편하다.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의 객관적 개념의 시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용 리프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노약자나 임산부도 다 편하시다는 거죠. 예. 눈에 드러나게 그동안 이제 장애인들이 그 불편을 감수했는데 사실은 더불어서 노약자나 임산부들도 어려움을 감수하신 거였어요. 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장애인만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예. 모두가 다 나이가 먹은 노약자가 될 수 있고 또 여성분들은 다 임산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파서 힘든 여건을 가지게 된 중도 이후에 또 장애인이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펼쳐서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일 수 있겠구나. 나도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장애인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주제가 이 장애인의 날과 관련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 날을 맞이해서 또 의원님께서 특별히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한번 처음에 여쭤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길 얘기는 새로운 경제 지표와 관련된 얘기예요. 지난 3월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참 성장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셨던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현재 GDP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 지표, 경제 평가 지표라는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적 현상들을 이렇게 지표화시키는 건데, 이게 거꾸로 평가하는 모니터링하고 그 평가되는 기준이 먼저 향후에 생겨나면 오히려 그거에 자꾸 매몰되고 쫓아가려는 경향들이 생겨요. 근데 GDP는 이제 양적 성장에 주로 방점을 찍혀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경제의 양적 성장만을 자꾸 표시하게 되고 그 밑에 이면에 갖고 있는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GDP가 3만 불, 3만 5천 불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끼는 분들이 많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OECD 몇 등이다 이런 지표들 예, 그런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 참성장 지표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그 GDP가 측정해내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참성장 지표를 요청하시는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환경 분야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양적 성장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계속 부족으로 파괴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들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라는 측면들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대화돼가는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GDP가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돌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족들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고령의 환자들이 계시면 집안에 계시면 굉장히 그분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또 고용으로 매겨지지 않아서 GDP에 반영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1인당 작년에 보니까 1인당 GDP가 35,000불을 가까이 됐는데 그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좀 성장지표, 불평등 이런 문제까지도 돌봄의 영역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새로운 성장지표를 같이 좀 만들어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GDP 자체가 갖고 있는 경제 지표로서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화된 통계 자료로서의 경제 지표를 역할하는 GDP가 계속 갖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자체를 그냥 단순히 폐기하고 새로운 참성장 지표를 단순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병행해가면서 보완해가자는 측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제 지표라고 하더라도 단 하나만의 지표만 저희가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GDP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뭐 양적 성장 대신에 질적인 부분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그러면 이 참성장 지표라고 하는 거는 뭐 아직까지 공식이 딱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인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의 학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만들어 오셨고 그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어요. 그 대신 이제 아직은 다 완성된 건 아니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외국 학계에서 먼저 학자분들이 시작하신 것들을 국내에서 받으셨는데, 국내 많은 부분의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사회에 맞는 우리 우리나라에 맞는 형태를 다시 만들어내고 거기에 추가해서 만들어내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것을 총괄해서 주도적으로 해왔던 민간연구소가 랩 2050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근데 이 부분을 좀 영역을 사실은 자꾸 민간 대학이나 개인들 또는 어떤 민간 연구소에 맡기는 것보다 이게 중앙정부나 적어도 지자체에서 좀 추진력을 갖고 예산을 지금 뒷받침되시면 더 빨리 갈 수 있겠다, 더 좋게 갈 수 있고 광범위하게.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먼저 나서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던 거죠. 그러면은 그 경제 지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제도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중앙정부가 먼저 시행할 때는 되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움직임의 제약이 많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런칭하고 새로운 것들을 할 때는 그래서 지방정부가 일종의 안테나샵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 자체가 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사실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간 한 20억 정도의 연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면 한 5, 6년 내에 아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몸집이 가벼운 지방정부,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앞서서 이 참성장지표 관련된 아이디어를 해외에서부터 받아들여 와서 좀 우리식으로 많이 바꿨다 뭐 이런 말씀도 보완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해외랑도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건가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고 계셔요. 지금 막 그 전문가들께서. 예. 저는 오히려 사실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고 예, 예. 그분들이 지금까지 행해 오시고 연구하시고 했던 부분들을 전 스터디하고 그것들이 좀 더 쉽게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이제 그런 제안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 분들께 뵈면 정말 감사할 정도로 디테일한 연구들을 많이 해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말고 이제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도민분들의 살림살이를 정말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네.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경기도 각 시군은 항상 목표로 내세우는 것들이 그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서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항상 겪다 보면 이게 지금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게 그 서울의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없는 형태로 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도의 철도 문제였어요. 예, 예. 대표적으로 최근 그 경기도 철도는 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광역교통 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죄다 그 GTX처럼 예. 서울을 관통하거나 또는 서울 지하철을 경기도 인근 시군으로 연장하는 방식이에요. 다. 네네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업성 BC라는 사업성이 나와야 그걸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모든 걸 서울 강남을 향하게 해놔야 BC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에서의 종속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계속 그 철도교통망 서울로 들어가는 차량이 막히니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를 놔달라고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성 때문에 계속 강남으로만 중심을 향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꾸로 서울의 그 경기도 시군들이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없고 자족도시 건설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문제가 좀 이렇게 시한폭탄처럼 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철도 운영비 부분이 계속 적자가 인상되고 있어요. 아하. 이게 또 지역에서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걸 분담해야 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지금 김포의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거기도 그렇게 꽉꽉 채워가도 적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도선을 자꾸 이제 연장해서 신설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늘어날 것인데 아직 못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철도 건설이 계속 늘어나면 경기도의 GDP는 숫자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꾸로 도민들이 느끼는 그 출퇴근 시간의 지옥철, 그렇죠. 또 경기도민의 피로도 누적될 거고. 근데 이게 적자가 이제 실제로 이제 각 지자체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부담을 전부 그 지자체가 하게 되면 실제로 복지 예산 같은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예. 연쇄적으로 다 이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고향에 계시잖아요. 그죠? 네. 고향이시다 보니까 더 아마 그런 부분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끝으로 그 경기도의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서 어떤 것들 필요한지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 저는 이제 앞서 철도 문제를 얘기한 김에 같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철도가 1km 신설하는데 1천억 원 들어가고 역산에 또 1천억 원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앞뒤 생각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뒤에 부동산 값 상승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부분이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구조상으로 또 재산세에 사실은 이 철도 관련해서 마이너스 효과로 들어가 있어요. 재산세를 산출하는 과정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이익은 철도역이 생기면 이익은 나만 보고 그 적자라든지 이런 부담은 전 시민이 한꺼번에 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민민 갈등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하드웨어 부분들은 좀 더 한 번 더 공적 영역으로 생각해 봐 주시길 좀 바라는 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복지정책 같은 소프트웨어 정책들에게 앞으로 더 큰 방점을 두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GDP가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렇게 자꾸 GDP의 양적 성장에다 방점 찍고 가게 되면 딱 급한 대로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만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예.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 복지 정책이나 기본소득 같은 이런 정책들에 오히려 방점을 두게 되면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오늘 좀 새로운 고민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